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눌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뭔가 계속해서 지금은 매수를 자극하는 시장인 것 같네요. 좀 오전에 내리다가도 지금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여요. 그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또한 양봉입니다, 여러분. 대단하네요. 그 가운데 카카오페이부터 저희는 점검 도와드릴게요. 어제 보고 싶었죠. 어제 있었으면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뱅크가 어디까지 올랐을 수 있었을까, 허용해줬을까 싶긴 한데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됐고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만들더라고요. 사실 서클발 위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카카오페이 6.3% 플러스권입니다. 추세는 살아있죠. 자, 가운데 얘기 나눠보죠. 임순재 대표님, 재료 가치는 있습니다만 이제 변동의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 있어서는 더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진 시점 같기는 한데 계속된 전망, 현재 구간까지 주가는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1차 파동의 피크다라고 봐야 할지 구간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네, 일단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뭐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카카오나 카카오 이제 페이와 같이 카카오 그룹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 기대감, 뭐 정책 테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한은에서 최근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뭐 한은 총재가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뭐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원칙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한은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뭐 오케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CBDC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통화보다는 안정성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기대감으로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갖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더 뭐 어렵고 그냥 단순히 수급상으로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페이 관련된 종목들은 뭐 국내 금융이 전체적으로 관치금융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갖고 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금 뭐 카카오페이만 해도 12개월 PER이 200배가 넘어서는데 이런 종목을 뭐 오래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트레이딩에 있어서 능한 분들께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신규적으로 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제한된 수급적 영역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카카오페이 워낙 근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인지라 고민되시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글쎄요. 이 추세를 꾸준히 가져갔다라는 점에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성웅 이사님 궁금한 건 이거죠. 네. 이게 한 파동을 그렸을 때 이게 꼭지인지 아닌지 쉬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방보다는 횡보 아니면 더 강하다면 유동성이 더 들어온다면 추가 상향 파동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네. 그런 판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서클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밀렸어요. 네. 그 와중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게 지금 최근에 카카오그룹이라든지 네이버 쪽, 특히 카카오그룹의
수급이 공매도 환매수 같은 경우도 일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도가 이렇게 강하게 흘러간 거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접근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그 크게 보면 정책이죠. 우리나라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책. 근데 단순히 국가의 정책만이 아니라 이 기업단에서도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매수하는가 아니면은 유보하는가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필히 매수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강조를 드립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수급은 혼조세예요. 다만 추세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진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상승 추세 같은 경우가 이어질 때 꺾이지 않으면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어요. 지지가는 85,000원 정도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네. 제가 이사님과 방송을 그래도 한 1년을 한 것 같은데 네. 강조를 둔 억양에서 제가 약간 느낌이 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카오가 한창 잘 갔을 때 이사님이 그때는 빈자리에 계셨어가지고 네. 저희가 코멘트를 못 받아본 것 같아서 추가 전략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심은 AI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조금 더 재료 가치가 강해서인지 카카오 그룹주가 좀 더 강합니다. 플랫폼, 뱅크, 증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구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묻은 쪽이라면 다 뭐든지 오케이다라는 사인이실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묻은 쪽 중에서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센터로 설 수 있는 쪽을 파악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은행과 연계된 플랫폼 쪽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종목들이 다 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일 서클이 한 5% 정도 뜬다 그러면 바로 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기 시세로 본다라고 하기보다 이거는 표현을 좀 강하게 하자면 시작도 안 한 하나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 대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괜찮은데 은행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바라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사실 카카오 동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의견이 좀 제한적인 수급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도 안 한 프리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 이쪽에 대한 판단 또한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대차인데요. 확실히 업황으로 본다면 안 좋은 뉴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땡땡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용 의지가 강력한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평가 쪽 키워드라고 한다면 현대차 언제 일배가나라는 시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건지 궁금해지네요. 임 대표님 의견은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5월달 이제 수출 물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이 크게 줄면서 한 21% 정도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6월 20일까지 전년 대비 한 9% 정도 자동차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관세 관련된 부분이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가장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 지금 큰 걸림돌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관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가 미국 관세율에 관련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자동차 관세가 지금 개별 관세 25%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크게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상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를 보는 것보다는 아마 그 모그룹인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차트가 좀 더 살아있는 그룹주 내에서 살아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더 상법 개정안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본다면 모비스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관망 주셨습니다. 자, 이성우 이사님 역시나 이쪽 또한 모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많이 밀려 있었고 그리고 많이 소외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지금 유동성 장세에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밀려 있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도 접근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강해질 수 있는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갈 때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투자에 대한 스타일로 가르면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혀 없어요. 조금 기다림 같은 경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밸류에 대한 점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는 분들은 현대차 충분히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시가총액 상위의 순환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돌고 뭐 약한 제약바이오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외국인 수급이 중심입니다. 수급의 키가 외국인임을 말씀을 드리고 지지가는 21만 1,500원 이 정도 가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수급적으로 봤을 때요. 패시브 쪽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들어올릴 수 있고 좀 가장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 삼성전자, 현대차 네. 이렇게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수급 중심으로도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챙겨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소외돼 있고 현대차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시계열을 늘려봤을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다음 차례를 기다려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물을 만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뚫고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현대차 매물벽이 있죠. 그래서 지지를 일단 21만 원 하단으로 보고 21, 2만 원 이상까지 돌파하는지를 사실 봐야지 추세 형성이 될 겁니다. 현대차는 그 의미를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반도체도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시장에 재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한 50개 해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긴 한데 그 가운데 ISC 챙겨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잘 갔죠? 삼성전자 6만 원 안착에 대한 흐름들 저희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늘 대형주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가야 진짜 반도체가 간다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그 신호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 대표님?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국내 이제 소부장 관련돼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가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도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레거시 반도체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게 수급에 그러니까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량이 줄면서 뭐 수급은 여전히 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레거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레거시 제품들의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은 일단 뭐 공급이 좀 제한적이지만 레거시 가격에 반도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면 반도체 공급도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의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낙수 효과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ISC를 비롯해 이제 다양한 소부장 종목들이 뭐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의 5%를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고 공시를 이제 지난밤에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매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매수했었던 이유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고요. 특히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계열사인 SK 엠펄스로부터 아이세미, 그다음에 테크드림이라는 두 개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셈이라는 이제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 회사에 좀 더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AI 가속기 관련된 이제 모듈 테스트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ISC의 데이터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 이제 소켓하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후공정과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ISC의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ICM이가 인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가산이 되는 게 6월 달서부터 실적부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관련된 실적 상승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이삭이나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소켓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도 이제 하반기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일단 ISC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우선순위는 늘 고민인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 네. 지금 소부장 내에서 우선순위 혹시 좁혀주실 수 있나요? 소부장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레이저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초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장비가 쓰이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레이저 장비들의 공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관련된 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레거시 관련된 다른 쪽으로도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들은 전반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레이저 장비 많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오늘 일제히 좀 플러스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 우선순위 전쟁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언제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는가 추적 잘 해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ISC는 또 큰 손 들어왔다라는 점까지 한번 보고요. 이어서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 나눠볼게요. 모든 반도체 종목이요. 거의 비슷한 차트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성우 이사님, 어떤 관점으로 반도체주는 공략 시나리오를 짜고 계세요? 거래가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ISC를 종목을 보면 HTS를 한번 켜보시고 네. 여기에서 한 3월 8일 정도의 대량 거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의 패턴 흐름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의 이 주가 흐름을 놓고 3월 8일과 유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임을 말씀을 드려요. 최근 4개 원래 최다 거래량이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사모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수급에 너무 매몰돼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래가 의미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가는 57,900원 정도예요. 이 정도 가격을 좀 기억하시고 꼭 플레이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예쁘게 바라보는 반도체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하이닉스가 이끄는 장인데 이게 AI란 게 지금은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취향에 맞춰서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취향에 맞춰서 네. 유리기판도 있고 CXL도 있고 HBM도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데 우리 작년 이맘때로 시계 돌려보면 네, 지금 이때는 걱정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으로 좀 더 돌려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때 순환 관점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 대장이었지를 생각하면서 차트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ISC는 57,900원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강해서 놀랬는데 오늘 또 강한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다 아시겠다시피 100% 자회사 한수원,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과 함께 가기도 했었고 또 요금 얘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동결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어떤 의견으로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 상방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일단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전력 요금이 지금 13분기 연속 지금 동결이 돼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뭐 그만큼 뭐 전기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요금 동결한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못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국내 뭐 발전 뭐 원전이 한 30%는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한 60% 이상이 지금 화력 발전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유나 아니면 LNG, 그다음에 뭐 유연탄 등을 이제 사용을 해서 반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원유나 LNG 가격이 최근 들어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다가 종전이 되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의 반등은 상당 부분 어려울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은 좀 약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지금 뭐 배럴당 한 전일 기준으로 한 65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작년 6월 달에 8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지금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전력 입장에서 같은 전력을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원가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아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와 같은 뭐 실적이 물론 이제 한전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향후에 이제 전력망 고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AI를 활용해서 뭐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서해안을 비롯한 에너지 고속도로 아니면 송전탑 같은 송전 배선망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송배전망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전력을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 지금보다도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전은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있어서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해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서 상방 여력 점쳐주셨습니다. 그쵸? 요즘에 이렇게 큰 종목들이 잘 가고 이성우 이사님 공기업주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런 대형주가 끌어주면 좋죠. 근데 안 올랐었던 게 아니라 너무 추세를 또 그려왔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괜찮은가요? 네, 뭐 괜찮은 상황이고 뭐 수급은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좀 유입이 되기는 했어요. 이 시장의 의미하는 바죠. 유동성이 그만큼 세다는 네. 거고 최근 이거래일간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가는 한 36,050원 정도인데 강해요. 예. 전거래일에도 상승했고 이 정도 거래인데 안 빠진다라는 건 뭐 이게 한국전력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세트로 같이 챙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PBR 1배가 안 되죠. 그런 가운데 함께 그쪽 동네가 그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더 매수가 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상방 여력은 점쳐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로 가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로봇주의 대장이었는데 왕년의 대장인 걸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장은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로 얘기를 해봐야 할까요? 박스 상단입니다. 횡보 박스 상단을 자꾸 돌파하려다가 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모으기 좋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로보티즈, 스타, 로보가 번갈아 가면서 튀고 있는 이 로봇장에서는 아직 대장의 참전은 아닌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은 로봇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테마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신정부에서 지금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산업도 그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산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로봇 시장, 특히 뭐 휴머노이드 시장의 시장 확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아마 유념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뭐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에 비해서는 조금 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뭐 LG하고 엮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뭐 정통부 장관의 이제 과기처 장관에 네. 지금 뭐 LG 출신이 가시는 바람에 그런 것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언제든지 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뭐 신제품이나 어쩌면 새로운 기술이 아마 공개가 되어야만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은 뭐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특히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받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아가도 괜찮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네. 이제 그 산업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뭐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뭐 공장 자동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그죠.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특히 피지컬 AI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뭐 최근 들어부터 이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뭐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 7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보시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심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종목을 내가 모아가야지라고 판단을 내려도 되는 시장이라기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너무 시끄럽고 이 한정된 자금 내에서의 판단이 이제 더 중요해진 요즘 시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 하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매력적이에요? 거래소의 현대차라고 하면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맞네요. 네, 예.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시장에서 연초에는 성장주를 보면서 새롭게 투자가 들어가는 쪽을 빠르게 보고 시세가 강하게 났다가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인데 가격대가 25만 원 이 가격대는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막 시세가 날 때 추격하기보다 단가가 내려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다시 상용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일정이 정해진다거나 뭐 시제품이 또 추가돼서 나온다거나 하면 시세가 날 것으로 보여요. 최근 2거래일 정도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32만 원대가 단기적인 가격 저항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지가는 26만 5,500원 정도 가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대 전후로는 좀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자금 여력에 따라서 판단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라인 26만 5,500원까지니까 이 부분까지의 분할 매수 전략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나가보죠. JTC 보겠습니다. JTC라고 한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 사후 면세점 업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교류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뭐 한국으로도 많이 온다. 서로 얘기가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 한국 단체 관광객 수요 회복. 그렇다면 정상화에 대해서 괜찮을까? 근데 사실 노이즈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뭐 면세를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괜찮나요? 네, 일단 뭐 그 관련된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면세 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아직까지 뭐 확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이제 사후 면세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얼마만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일본 내에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3,680만 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관광객도 900만 명 가까이 될 만큼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내의 관광객 수는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에서 지금 에스코 박람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뭐 10월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외국인 관광객 수가 뭐 작년보다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일본 측 뭐 얘기입니다. 물론 7월 달에 일본 대지진설이다라는 뭐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7월 달에 좀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회사 구조 자체도 기존의 이제 공동 대표 체제에서 지금 단독 대표 체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만큼 뭐 일본인의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및 글로벌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단독 경영 체제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안 좋았었던 그런 이제 이슈도 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뉴스가 없는 것 또한 아니란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자, 궁금해집니다. JTC, 물론 이제 그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7월에 지진 루머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떨까 싶긴 한데 주가의 움직임은 뭐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 이틀 거래가 좀 세서요. 점검받고 싶습니다. 시세가 강한데 이게 예. 16일에 거래를 보면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패턴이랑 비슷해요. ISC 패턴이랑. 그래서 대량 거래 난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안 깨지는 시세 나고 다시 이렇게 거래 수반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지가는 5,700원 정도 위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을 기억하시면서 보되 이게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올 땐 그때는 매수를 유보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겠네요. 일단은 돌파력을 보여줬던 종목인지라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 거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5,700원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우선순위 내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추세는 긍정적이니까요. 매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